이 부분 선생님들끼리 논의하고 또 부모님들께도 적극적으로 많이 전달드리는 게 좋아요. 선생님들이 굉장히 또 부담스러워할 수도 있어요. 그쵸? 네. 보육교사들의 궁금증을 해결하는 보육정보 토크쇼 무엇이든 물어보육. 이번 시간에는 보육 현장의 생생한 고민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의 고민 해결사 이영신 교수님을 모셔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임효현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저와 임효현 선생님이 함께 어린이집 보육 현장의 다양한 고민거리를 꺼내볼 텐데요. 교수님 잘 해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아이들이 교수님 처음으로 사회생활을 시작하는 곳이 바로 어린이집이잖아요. 현장에서 부딪히면서 안게 되는 고민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코로나19 같은 예상치 못한 상황도 겪게 되는 것 같고요. 또 크고 작은 고민들도 생기는 것 같거든요. 네, 어떤 고민인지 너무 궁금하고 우리 하나씩 들어볼까요? 혹시 선생님은 보육과정 중에서 놀이를 할 때 고민 없으셨어요? 당연히 있죠. 저희 보육교사들은 아이들이 이제 즐겁게 놀이하면서 또 동시에 학습할 수 있도록 매일 연구하고 있는데요. 놀이 경험에도 또 교육에도 그 좋은 놀이법이 있을까요, 교수님? 교육에 좋은 놀이법이다 하는 부분이 아마 많은 선생님들이 생각하겠지만 우리가 조금 오해하고 있는 부분도 있을 것 같아요. 놀이는 아이들이 진짜 하고 싶어서 자발적으로 몰입해서 하는 것이 놀이인데 교육에 좋은 놀이법이다 라고 했을 때는 선생님이나 성인이 뭔가를 놀아줘야 된다, 그리고 뭔가를 학습시켜야 된다라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것처럼 느껴지거든요. 예를 들어서 선생님이나 부모님들이 아이가 수개념을 익힐 수 있도록 블럭놀이를 할래요 라고 하면 그러면 이제 아이가 그걸 통해서 수개념을 익히게 되겠죠. 그런데 이게 정말 놀이일까 물음표가 드는 거예요. 아이가 지금 그 블럭을 쌓고 싶었을까? 본인이 스스로 하고 싶어서 했을 때는 아이는 그걸 통해서 많은 시행착오를 해요. 쌓았다 무너뜨리고 하면서 이 공간에 대한 개념이라든지 소근육의 발달이라든지 균형 감각이라든지 또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능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배워나가고 그 결과로 5이라는 수까지 세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똑같이 우리가 블럭 쌓기이지만 너무나 그 가치가 다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놀이를 통해서 교육적 의미를 발견하고 지원해준다. 이렇게 생각을 바꿔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만약에 이제 이렇게 지원을 해주려면은 선생님들은 어떤 역할이 필요할까요? 저는 관찰자의 역할도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교수님 말씀처럼 놀이 지원자로서의 역할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관찰하고 지원하는 거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 일단 아이가 놀이를 활발하게 하기 위해서는 말씀 주신 역할도 중요하지만 아이를 놀이를 유발할 수 있고 본인 수준에 맞는 놀이 환경을 제공해주고 두 번째로 말한 게 이제 어떻게 보면 관찰의 역할인데요. 그 아이의 의도를 읽고 도움을 주는 게 중요하죠. 충분히 몰입하고 너무 즐거움을 느끼고 시행착오를 반복하는데 본인이 도움이 필요 없다라고 느껴지면 천천히 개입을 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혹시 이렇게 놀이 지원하면서 또 다른 궁금증 같은 거 있으세요? 유아는 상호작용이 되지만 영아의 놀이에 있어서 교사가 지원하는 범위가 굉장히 조금 많이 어렵더라고요. 아마 이제 영아들 놀이는 반복이 되다 보니까 어떻게 해줘야 되는지 막막한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그냥 둬도 될까? 아마 이런 거 고민되지 않으세요? 뭔가 더 해주고 싶고. 맞아요. 네. 그런데 사실은 아이 영아기에는 그렇게 단순하고 반복적인 행동을 이렇게 충분히 누리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렇게 하면서 아이들은 숙달감이 느껴지고 그 다음에 다음 놀이를 이렇게 발전하기 위한 발판을 쌓고 있는 중이거든요. 충분히 격려해주고 선생님이 계속 메시지를 전해주시면 아이가 굉장히 자신감을 가지고 놀이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교수님 이야기 들어보니까 진짜 교사의 역할이 정말 중요하다고 다시 한번 생각을 할 수 있게 되었어요. 정말 교사뿐만 아니라 저희가 이제 부모님들께서도 이 놀이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요즘 많잖아요. 그래서 어머니들이 항상 저희한테 문의를 하시는 게 너무 놀기만 하고 오는 거 아닌가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시거든요. 부모님들이 그런 마음을 가지실 때 너무나 당연하고 사실은 같이 공감하고 고민을 나누는 게 제일 먼저라고 생각은 들고요. 아이가 오늘 역할놀이에서 어떤 놀이를 했는데 이걸 통해서 얘는 뭘 배웠을까? 이 부분 선생님들끼리 논의하고 또 부모님들께도 적극적으로 많이 전달드리는 게 좋아요. 그래서 아이가 어린이집에서 했던 작품을
거기다 간단한 메모를 해서 같이 가정으로 가져간다든지 어떤 놀이에 되게 의미 있는 장면의 사진을 뭐 전달한다든지 그래서 일상에서 소통을 많이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오해가 조금씩 풀려가는 것 같고 안심하게 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고요. 아이랑 어린이집에 와서 참여하면서 실제 아이가 놀이를 통해서 뭘 배우는지를 워크숍이나 이런 걸 통해서 배워보시는 것도 좋고 사실은 이게 좀 장기적으로 우리가 같이 소통하고 호흡을 해야 서로 알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도 한번 이제 어머니들이랑 많은 교류를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진짜. 그런가 하면 아마 선생님 어린이집에서도 그런 아이들 있을 것 같아요. 뭐 어린이집에 다시 오게 되면은 무기력함을 많이 호소하는 아이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가정에서 많이 쉬다 와서 그런가? 라는 의문을 띄울 때가 있는데 교수님께서는 이런 아이들한테 어떻게 교사들이 지원을 해줬으면 좋은지 그런 모습이 어떻게 보면은 지금의 이런 상황을 좀 대변해 주는 것 같아요. 아이들이 가정보육을 많이 하다 보니까 가정에서 혼자서 독점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심지어 내 놀이를 한 명의 성인이 지속적으로 피드백을 해주는 게 이 아이들한테 그것도 굉장히 크거든요. 그러다 보니 상대적으로 어린이집이 시시하게 느껴지거나 피곤하게 느껴지거나 이럴 수 있어요. 그래서 성급하게 이제 아이한테 뭔가 놀이를 막 제안하고 막 이렇게 이끌려고 하면 오히려 아이가 거부감을 느낄 수 있고요. 충분히 그럴 수 있다라는 부분을 이제 인정해 주시고 다른 아이들의 놀이를 좀 관찰할 수 있도록 좀 저는 가끔 쉬는 위치를 좀 조정해 주기도 했어요. 아이들 잘 보이게. 그래서 네. 앉아서 좋은 방법일 것 이렇게 같아요. 누워서 네. 쉬게 이렇게 보고 그러다 보면 이제 조금씩 아이들 발동이 걸리거든요. 놀고 싶은 생각이 들고 그래서 그렇게 해주시되 더불어서 부모님이랑 좀 얘기는 해보셔야죠. 가정에서 어떤 경험을 했는지 혹시나 이게 미디어의 영향인가 하는 부분도 한번 살펴보실 필요는 있어요. 그런 것들이 오래 노출됐을 때는 가정에서 미디어 시간을 좀 줄인다든지 아이가 놀이로 자연스럽게 들어올 수 있도록 도와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도 현장에서 교수님이 이야기해 주신 방법을 좀 적용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현장에서 교사로 일을 하면서도 앞으로 전문가로 성장하고 싶은 욕심이 있거든요. 그러기 위해서 제가 받아야 할 뭐 상담이나 교육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교수님? 네, 지금도 충분히 훌륭하게 교사 역할을 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지금 질문하시는 내용만 들어도. 그래서 뭐 대단한 어떤 교육에 참여하거나 사실 이런 것들을 먼저 권유해드리고 싶지는 않고요. 그것에 앞서서 선생님들이 날마다 하루 일과를 마치고 좀 조용한 시간을 갖고 스스로를 한 번씩 돌아보는 그런 시간을 가질 것을 좀 권해드리고요. 수첩에다가 내가 오늘 좀 의미 있었던 한 줄이라도 기록하는 그런 습관도 굉장히 도움이 많이 돼요. 그 다음으로 추천드리고 싶은 건 이제 학습 공동체를 만들라라는 부분이에요. 학습 공동체요? 네. 선생님들이 굉장히 부담스러워 할 수도 있어요. 그렇죠. 네. 그냥 내 놀이, 우리 반에 대해서 나랑 같이 고민해 줄 수 있는 동료를 찾아라 이런 의미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소그룹으로 본인들의 그런 건강한 의견을 나눌 수 있는 모임을 만들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온라인 교육, 오프라인 교육들이 요즘 정말 많이 제시되고 있는데요. 한국보육진흥원 그 사이트에 가보시면 다양한 온라인 교육, 오프라인 교육들이 있어요. 그래서 관심 주제를 찾아서 적극적으로 참여해 보실 것을 권합니다. 네, 오늘 이영신 교수님을 모시고 저희 보육교사의 고민과 궁금증을 나눠보았는데요. 저도 뭔가 학습 공동체를 어린이집에서 만들어서 이야기를 나누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고 또 뭔가 이런 고민들을 나누니까 가슴이 좀 시원해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선생님은 어떠셨어요, 오늘? 저도 교수님과 선생님 덕분에 이런 현장에서의 고민들을 정말 쉽게 또 편하게 나눌 수 있었고 또 바로 적용할 수 있는 부분들도 찾은 것 같아서 너무너무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네. 네. 정말 성장하려는 모습, 또 궁금해하는 모습 안에 되게 많은 고민도 있었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드는데요. 좋은 선생님으로 이렇게 날마다 성장하시기를 제가 응원하겠습니다. 오늘 만나서 정말 반가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무엇이든 물어보요 심화편에 함께 해주신 분들 모두 고맙습니다.